안녕하세요, 캐나다연입니다. 2020년이 된 지 지금 벌써 2주가 지났어요. 뭐 한 것도 없는데 나이만 먹는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민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부제는 이민 포기하는 이유. 얼마 전 어떤 분께서 댓글 하나를 남겨주셨는데요. 얼마 전까지 한국의 전형적인 한국 문화를 즐길 줄 아시고 좋아하셨던 30대 가장이셨는데요. 캐나다에 정착하고 나서는 후회하신다든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인지 아닌지 심경 변화와 느낀 점이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고민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민 초기부터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에 대해서. 저도 이민을 결심하기 전 그리고 결심한 후 이런저런 고민들을 했었고 캐나다에 머물면서 마음고생을 했던 시기들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했고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들 이민을 생각하면 다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을 남겨두고 가는 것에 대한 죄송함, 한국에서 일어놓은 것에 대한 포기, 즉 직장에서 힘들게 일어놓은 그 높은 직급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캐나다에 가면 뭐 해먹고 살 건데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허드렛 일을 참 많이 한다는데 또 친구들, 주변 그런 나의 지인들, 나와 재밌었던 그런 일상들을 공유했던 사람들과 좀 멀어진다는 거, 그리고 캐나다가 정말 심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뭐 등등 이유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많은 분들이 이민을 고민만 하시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두시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와이프와 이민을 처음 상의한 후에 처음으로 했었던 가장 큰 고민이 부모님들이었어요. 저는 좀 철이 늦게 든 케이스인데 어찌되었든 30살까지 부모님 곁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철부지 아들이었어요. 20대에는 사업을 하다가 32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첫 취업을 했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부모님께 짐이 되지 않는 아들이 되려고 했었어요. 취업하고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손녀를 안겨드리고 기뻐하시는 부모님들 보면서 저는 행복했고 아들 도리를 하는 것 같아서 기뻤어요. 딱 이대로만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죠. 그러던 와중 이제 와이프랑 같이 이민을 생각하게 됐고 6개월간 결정을 못 내렸어요. 이민을 하면 보고 싶은 손녀도 자주 못 보여드리고 이렇게 자식들 뒷바라지 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이제는 좀 쉴 때도 됐고 몸도 이렇게 약해지셨는데 이제는 자식이 힘이 돼줘야 되는 상황에 제가 도망가 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없는 이곳에서 더 약해지시고 외로워하실 게 눈에 보였죠.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고민이 돼서 카페 등의 관련 글을 좀 찾아봤는데 어떤 분의 글에 이민을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자 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말씀을 드리기까지 6개월이 걸렸고 정말 많은 고민 끝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제가 말씀드렸을 때의 반응은 어떤 계획이 있냐? 이왕 결정한 거면 잘 해봐라. 부모님들은 아직 건강하다. 우리 건강 걱정하지 말고 이왕 마음먹은 거 준비해서 잘 해봐라 라고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런 상황을 힘들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부모님에 대한 걱정은 저도 이제 이민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극복이 안 돼요. 매일매일 부모님들께는 죄송한 마음뿐이고 캐나다에 있을 때는 최대한 부모님들과 페이스톡으로 통화를 자주 하려고 합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채영이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웃어야지. 방긋 웃어야지. 그래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민하신 분들은 분명 전화도 페이스톡도 어렵던 시절이 있었을 텐데 얼마나 그립고 고생하셨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정말 그때 이민하셨던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지금의 목표는 제가 빨리 정착을 해서 부모님들을 초청 입문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들께서 결정하실 부분이고
적은 나이가 아니시기에 타지에 와서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불편할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 또한 제 이기심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제가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갈지 아니면은 캐나다에 계속 있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캐나다에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초청 이민을 할 수 있는 만큼 제 위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제가 생각하고 노력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초청 이민으로 오시지 않더라도 관광비자가 6개월이 가능하니 가끔은 캐나다로 초대해서 좋은 곳 보여드리고 맑은 공기 마시게 해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또 힘들었던 부분은 한국에서 이루어 놓았던 것들에 대해서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20대에 3년간 사업을 운영을 했고 사업을 정리한 후에는 32이라는 다른 사람들보다 늦은 나이에 취업을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취업을 한 만큼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됐고 나름의 계획과 목표를 세웠습니다. 처음 들어갔던 곳은 국내 중견기업이었고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목표로 하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며 직장을 다니면서 제 로망이었던 외국계 기업에 계속 도전을 했습니다. 2년에 걸쳐 10번의 면접 만에 제가 원하던 외국계 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고 너무 기뻤습니다. 좋은 복지, 급여, 직장 환경 모두 좋았습니다. 저는 항상 영어를 잘하고 싶었고 이런 영어에 계속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고 진급도 해서 대리가 되었습니다. 외국계 기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영어 공부도 하고 어찌어찌 입사도 했는데 이게 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어가 조금씩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영어 회의도 잦아지고 회의를 해도 잘 안 들리는 부분들도 많고 앞으로 진급을 더 하게 되면 제가 직접 혼자서 담당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은데 어찌 보면 그때까지는 영어 잘하는 팀장님 그리고 선배님 밑에서 보호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점점 걱정이 됐었죠. 그 외에도 또 제 환경이 그랬습니다. 회식을 자주 해야 되는 환경. 아이가 1살, 2살 이때였고 가장 이쁘다는 시기라는데 그때 같이 못 있어주는 거에 대한 미안함이 항상 있었습니다. 또 회식이 자주 있다 보니 매번 돌아오는 건강검진에 저의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이런 게 계속되면 나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제 위에 이제 과장님, 차장님들을 보면 저의 미래가 비춰진 거죠. 아이가 커도 아이랑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겠구나. 이 시기가 이민을 고민했었던 시기와 맞물렸고 대리를 달자마자 한 달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민을 결정한 후에도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취업 이민을 해야 될지 유학 후 이민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때가 이민을 가기 7개월 전이었고 그때 당시 제가 이런 고민들을 한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남겨놨었습니다. 이 글의 답글로 많은 분들이 유학 후 취업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상황에서 저는 답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가 아마도 와이프랑 가장 많이 싸웠었던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한국에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었는데 취업 후 이민을 해서 설령 영주권을 딴다 해도 제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힘든 일을 하겠죠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차라리 대학을 나와서 취업을 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잡아서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그런 이민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걱정은 이 나이에 학교를 다시 나온다고 해서 취업이 될까? 역시나 불확실했죠. 다만 이 두 방법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해서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유학 후 이민의 경우 컬리지 기간을 2년만 해도 대략 3만 불이라는 비용이 들고 공부를 하는 기간 동안은 수익이 없는 상태일 거고 생활비 또한 약 2년간 10,000불 이상이 들어갈 게 눈에 보인 거죠. 상대적으로 취업 후 이민은 수입이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은 훨씬 적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와이프랑 합의한 부분이 취업 후 이민으로 진행을 하고 영주권 취득 후에 대학을 가자 였습니다. 영주권이 있으면 컬리지 비용이 대략 3분의 1 정도의 비용밖에 들지 않습니다.
정말 와이프와 오랜 싸움 끝에 그래도 방향을 찾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었습니다. 현재는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또 컬리지를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냥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은 정말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매 순간이 힘든 모험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친구들, 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또한 제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친구들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결혼을 하고 환경이 변하면서 자연적으로 만남이 줄어들고 아니면은 커플 모임이나 부부 모임 등을 하면서 그래도 두세 달에 한 번씩은 만나면서 교류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어쨌든 이민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없어질 거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캐나다는 심심한 천국이라는 말을 익히 들었었거든요. 이 부분도 저 나름대로 감수를 하고 왔고, 가끔은 캐나다에서 새로 친분을 만든 가족들과 모임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취미 생활들, 한국인들과의 축구 모임,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임 등으로 극복을 하는 거죠. 워낙 잘 되어 있는 그 한국의 놀이 문화와는 비교할 바가 못 되지만 나름 한 80% 정도는 채워지는 것 같아요. 1년 만에 지금 잠시 한국에 머물고 있지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도 어제 만난 것처럼 어색해하지 않고 오히려 자주 만나왔던 것보다 더 좋네요. 어차피 다들 결혼하고 바쁘다 보니 자주 만나지도 못하는데 뭔가 더 애틋하고 오랜만에 만나니 할 얘기들도 많고 오히려 더 재밌게 노네요. 이렇게 친구들과 못 만나는 시간, 그리고 회식을 못하는 시간들이 모여서 가족과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뀐 것 같아요. 한국에 있었을 때와 비교해서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거의 한 200% 늘어난 것 같아요. 요즘은 아이가 좋아하는 게 몸으로 느껴지네요. 제가 신발 구두가 포도두두. 12시가 돼서 갈라 그랬는데 신발 벗겨졌어? 하나. 하나가 한 짝이 벗겨졌어? 네. 그래서 하나는 안 왔는데 하나만 포도두두. 하나만 벗겨졌어? 네. 그래서 근데 완영님이 아빠로서의 몫을 제대로 못했던 기억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가 저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 아빠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커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민 시작 후에 저희가 힘들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캐나다 이민을 하기 위해서 한국 생활을 다 정리를 하고 캐나다로 와서 LMIA를 진행하다가 2달 만에 업주와 마찰로 인해서 좀 잘못되고 정리했을 때가 좀 많이 힘들었었던 때였습니다. 그만두기 한 달 전부터 주기적으로 업주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억지로 끼워 맞추고 버틴 거죠. 저도 가장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영주권만 보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참고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해도 나중에 하나라도 또 트러블이 생기면 언제라도 또 해고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만 낭비하고 영주권은 따지도 못하는 그런 낙동강 오리 신세가 되는 거였죠. 빠른 판단이 필요를 했고 와이프랑 상의 끝에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업주가 얘기하더라고요.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 나오라고. 그날 그 자리에서 그냥 나왔습니다. 어찌되었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낭떠러지에 서게 된 거죠.
와이프에게 가장 미안했고 가장으로서 참 막막했습니다. 아무 결과 없이 또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이민 뭐하러 갔냐? 그냥 한국에서나 있지.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걱정이 좀 되었고 그때의 상황은 영주권을 딸 수도 없고 수입도 없어지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이때부터 한국에서 가져온 통장 잔고가 더 빠르게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정말 이때 다음 직장을 잡기까지 3개월 동안 잠 한숨 제대로 잔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나 와이프는 더 강해졌고 서로에게 좀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어떻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얘기를 못했겠죠. 다음은 이거는 캐나다 할리팩스에 살았을 때 있었던 에피소드인데요. 하루는 와이프랑 저랑 이제 부부싸움을 했어요. 당연히 부부싸움 후에 이제 꼴도 보기 싫으니 제가 집을 나왔습니다. 원래 제가 집을 자주 나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막상 나와서 차를 타긴 탔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연고지가 없는데 어딜 가겠어요. 근처에 있는 마트 앞을 가서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한 10분 정도를 있었어요. 그곳에서 10분을 있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갈 수 없는 저를 발견하고 집 근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집에는 들어가지 못했고 집에서 흘러나오는 와이파이라도 잡힐 수 있는 거리에다가 주차를 하고 핸드폰을 하면서 다음날 점심이 될 때까지 차 안에 있었습니다. 여름에 이제 너무 덥기 때문에 결국 집으로 몰래 들어가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련하긴 했네요. 이렇듯 연고지가 없다는 게 생각보다 크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부모님 집이나 아니면 친구라도 만나러 가는데 캐나다에서는 생각 없이 행동하면 정말 난감해집니다.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캐나다에서 친구를 불러내면 민폐인 거죠. 의지할 사람이 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싸우면 안 되지만 부득이하게 싸우면 그 이후로는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번 사는 인생 이민 한번 도전해보자 했었고 저희 이민을 주변에 알렸을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대단하다, 응원한다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제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응원해 주심을 느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가서 뭐 하려고? 먹고 살 수는 있어? 힘들게 고생만 하다가 다시 오는 거 아니야? 또 다르게는 어떻게 가는 거야? 우리도 좀 알려줘.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솔직히 저도 이민 전에 저희 주변에 이민 가시는 지인분들을 보고 이민 가서 좋겠다. 어떻게 가는지 궁금하네. 에이 그냥 여기서 사는 게 편하지 뭘 이민식이나 그냥 여행이나 잠깐씩 갔다 오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곤 했었죠. 대한민국의 20, 30대의 80%가 이민 갈 수 있으면 가고 싶다 라는 결과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저의 이민을 걱정해 주셨던 분들도 정작 그분들도 이민을 가고는 싶지만 현실적으로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하고 도전하기가 두려워서 그냥 이민을 포기하셨던 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고 싶은데 이런저런 여러가지 이유로 생각만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아직 1년 차라 30년 산 한국이 편하지 캐나다가 익숙하진 않아요. 아직 불편한 점도 많고 고민거리도 많네요. 그런 부분들이 극복이 안 된다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만 한다면 그건 더더욱 아닌 것 같고 어찌되었든 이민을 시작했으니 점점 더 캐나다 생활에 적응을 해서 하나씩 극복해야 될 저희들의 몫인 거죠. 어쨌든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모든 걱정들 극복하시고 성공적인 이민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또 다른 걱정들 그리고 그런 걱정거리들을 극복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고민들 극복하는 그런 좋은 방법들 댓글로 아시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소통해요. 제가 고민 해결에 도움되어 드릴 수 있다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에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혹시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2020년 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